이게 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 눈썹이 기준으로서 귀는 위로 올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 있을수록 좋습니다. 위로 올라 있을수록. 그 그리스 대통령 혹시 낼 수 있나요? 꺼버렸나요? 점심시간에 그리스 대통령. 그리스 대통령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대통령들은 그리스 수상이죠. 수상. 대통령이나 수상들은요. 귀가 내려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귀가 이렇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내려져 있었을 때 상가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의 상을 좋은 상, 길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귀는 귀 아래에 내려져 있어서 만인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귀다. 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포장해가지고. 절대로 상법책에는 내가 그걸 찾아봤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학문은 젊었을 때 공부한 것을 평생 써먹는 겁니다. 자, 왜 귀가 위에 있는 것을 좋다고 하느냐? 학문은 젊었을 때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학교 20대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요. 실제적으로 40, 50 가면서 수능 공부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대학교면 대학교, 그때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평생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은 언제 이루어야 되는가? 20대 전후로 이루어야 돼요. 그럼 20대 전후로 이루려면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소년, 소녀 가장들은 공부에만 집중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소년, 소녀 가장들을 힘들다고 해요. 뭐 그 사람들이 인생이 나빠서가 아니라 공부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편안하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복이 있어야 되고 재물복이 있어야 되고 스승복이 있어야 되고. 왜냐? 집중적으로 공부시키고 못했을 때는 혼내고 훈육하면서 참 국가를 위한 동량지제가 될 수 있도록 클 수 있게 부모와 스승 자신이 하나로 합심을 해서 그 공부에 학문에 열중해야 될 때가 20대 전후입니다. 그 20대 전후가 이마입니다. 이마. 이 이마에서 학문을 최대한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귀가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귀는 부모입니다. 귀는 부모다. 그래서 부모의 후원이 있어야 된다. 먹여서 입히고 등록금 주고 학원비 주고 차비 주고 용돈 주고 그죠? 그런 부모복이 귀가 이마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귀가 식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위에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왜냐? 이 부분이 이마를 도와줍니다. 이마가 부모궁이고 귀가 부모고. 그래서 우리 시대 때 사람, 우리 50대자, 60대, 70대, 우리 시대 때 사람들은요. 귀가 이쁜 사람이 드뭅니다. 요즘 애들은요. 다 귀가 참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참 부모복이 있는 거죠. 부모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때는 그러면 왜 우리 때는 귀가 다 대다수가 못생겼느냐? 엄마가 우리를 가져가지고 쪼그려서 밭에서 일하고 쪼그려서 일하고 잘 못 먹고 막 쪼그려서 다니고 하다 보니까 뱃속에서 이게 편안하게 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나는 나대로 힘들고 그래서 부모복 없이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잖아. 우리 시대 때는. 대체적으로 우리 시대 때는요. 특별한 집안 빼고는 다 자수성가입니다. 주경야독하면서. 자, 그래서 귀는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 학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자, 눈이 둥글고 눈동자는 드러나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눈동자가 드러나 있다라는 것은 튀어나온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옴팡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옴팡눈. 옴팡눈은 뭡니까? 톡 들어가는 눈이죠. 이렇게
누구누구를 예를 들기는 조금 그런데요. 우리 뭐 가수 김수희 씨 눈 같은 경우도 옴팡눈으로 보이죠. 옴팡. 눈이 좀 쏙 들어간 눈을 이야기합니다. 쏙 들어가지 않고 눈이 판판해야 된다라는 거죠. 판판해야 된다. 용모가 단정하고 두툼하다. 항상 손도 악수를 하면서 손의 두툼을 느껴야 됩니다. 그냥 악수하고 그냥 악수했으니까 뒤돌아서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악수를 탁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의 두꺼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손이 두터워, 복록이 두터워. 자, 부자도 여러 가지입니다. 부자도, 자, 보십시오. 코가 잘생긴 부자, 입이 잘생긴 부자, 귀가 잘생긴 부자, 또는 손이 잘생긴 부자 있죠. 손이 두툼하면요. 그 세대, 그 두툼한 그 세대의 두툼한 손의 소유자는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손의 위력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손이 두터워. 그러니까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고. 어디 갔어든 누구한테 쓰든 돈을 끌어다니가 집안 식구 먹여 살리고 아래 사람들 용돈 주고 참 그것도 진짜 좋은 재주입니다. 정말 좋은 재주입니다. 손이 두터운 사람을 따라다니니까 그래도 밥 얻어먹고 이 부자를 따라다니면은요 얻어먹어도 미안하지 않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밥 얻어먹으면요 아 이게 마음이 캥기죠.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면서 손의 두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일단 용모는 단정해야 됩니다. 자, 이 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역도 군자의 학문이라면 이 상법도 군자의 학문입니다. 군자가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지 일반 사람들이 사람 볼 줄 알면요. 이게 또 병폐가 되는 겁니다. 왜? 항상 제가 조심시킵니다. 며느리가 상을 배웠어. 아유,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생겨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 꼴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알아서 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복이 상을 배웠어. 아유, 주인 꼬라지 보니까 저따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인을 뭡니까 능멸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상법을 안 가리키려고 했어요. 상법을 아는 사람을 멀리 했습니다. 군자들만의 군자들만이 소유했습니다. 왜냐? 지도자만 아래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 지도자만이 아래 사람을 분석하고 볼 수 있어야지 이게 지도자로서의 위상도 서지만 아래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안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역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약이 되도록 배워야 됩니다. 병이 되도록 배우면 안 되고 항상 윗사람이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시어머니한테 갖다 붙이고 또는 뭐 동서나 이 형수님들한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지혜를 터득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조건, 용모가 단정해야 됩니다. 용모가. 두툼해야 된다. 근데 이 두툼하다라는 거는 타고나는 겁니다. 요즘은 보톡스 놓고 뭐 놓고 해서 막 붙이지만요. 붙이고 부풀리지만 예전에는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가려서 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심하니까 얼굴에 막 드러나더라. 막 드러납니다. 이게.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표가 납니다. 요즘은 막 손도 넣는다 그러더라고. 손에도 보톡스 넣는다 그러더라고. 손등에. 항상 손등은 재물입니다. 손등. 손등은 색깔이 어둡죠. 음이냐 양이냐 항상 음양으로 가는데요. 항상 음양으로 갑니다. 근데 두 가지 말이 있죠. 손등은 바깥으로 나오니까 양이다. 색깔이 어두우니까 음이다. 손바닥은 색깔이 밝으니까 양이다. 주먹을 쥐면서 오물이니까 음이다. 막 이렇게 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상법에서는요. 손등을 제물로 봅니다. 색깔이 어둡기 때문에. 항상 손등이 두툼해야 됩니다. 제물은. 그리고 손바닥이 두툼하다면은 또 명예가 있다라는 거죠. 항상 음양으로 들어갑니다. 자, 신체가 길고 크다라는 것은요. 길다 항상 상체를 이야기합니다. 상체가 길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체는 아무렇게나 생겨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체는 짧으면서도 탄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요. 남자들. 피겨스케이팅은요. 피겨스케이팅이나 이 발레 하는 남자들을 보면은 여성의 무용수나 스케이팅 선수들을 막 들고 뭡니까? 뭐 자유자재로 막 들었다 놨다 뭐 돌렸다 하잖아요. 이게 힘이 기본적인 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스케이트는 탄탄하게 이 받쳐주면서 안정적이어야 돼요. 하체가 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선수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그냥 보지 말고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보고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봐야 돼요. 왜 상법에서는 상체가 기는 것을 길상이라고 얘기하느냐?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우리 명리학 지도자 과정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범죄자야. 그런데 보는 사람들마다 다 왜소하다고 그래. 작았어요, 작았어요, 작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까 커. 그래서 이 수사진들도 전부 이 목격자들이 작았어요, 작았어요 하다 보니까 작은 사람을 타켓으로 찾았는데 나중에 진범을 잡고 보니까 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 수사진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안전키가 작은 거예요. 앉으니까 조그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리는 긴 거야. 다리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려면 앉아서 하고 구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소하게 보였던 거예요. 이 상체가 작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이기보다는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지도자, 군자는 상체가 탄탄하고, 예, 튼튼하고 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체는 짧고 약해도 되는 거 아니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게 하체의 힘입니다. 하체의 힘. 그러면 이제 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죠. 운동입니다. 운동. 예. 먹고 이 먹는 대로 사람이 가잖아요. 먹는 대로 사람이 갑니다. 먹고 뭐 이렇게 놀아라. 그냥 움직이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물론 적당하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이 몸의 근육질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군인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반듯한 모습으로 죽으려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가? 반듯한 모습으로 죽어야 돼요. 이것이 상을 배운 사람들의 가장 큰 이익됨입니다. 유익함입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죽든 뭐 잘 죽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으면 되잖아요. 상법을 배운 사람들은요. 이 아주 뭡니까? 자세를 바르게 해서 죽어야 된다는